이번에는 부산에서 헤어진다는 이유로, 헤어져라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의 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워낙 헤어지면서 또 헤어지고 난 뒤에 복수하는 범죄가 늘면서 이별 범죄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그래서 안전 이별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살해 사건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 24일 한 남성이 가방 들고 올라가죠. 네, 얼굴을 가리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전날과 달리 이번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질소통을 들고 올라가죠. 이 남성이 간 곳이 조모 씨 집인데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이 사이에 가족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이 사람이 아침에 8시에 내한테 출근하고 난 뒤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안 받아, 오빠한테 전화 안 받아, 언니한테 전화 안 받아. 이날은 주말에 있을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셋째 사위가 장모인 할머니를 조모 할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연락을 했지만 할머니를 포함한 조 씨 부부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셋째 사위가 조 씨 집을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왜 있노? 분명히 있을 거다. 세 사람 찾아봐라. 우리는 억장이 뭐는지 억장이. 이미 가족들은 모두 숨져 있었고요. 또 작은 방에 신원불명의 한 남성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떠나던 32살 신모 씨였는데 가방에서 무려 50여 개의 범행 도구가 나왔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그리고 현장 상황을 보면 목욕탕에 가채 세구가 쌓여져 있고 손녀는 거실에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 일가족이 4명이 죽은 건가요? 4명입니다. 네. 이 사귀었던 이 전 여자친구, 손녀딸이거든요. 네. 30대 손녀딸까지 4명이 맞고요.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5구의 시신을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발견한 거고요. 네. 지금 보면 80대 노모가 계시고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 60대 아들 조모 씨, 네. 그 부인, 그러니까 노모의 며느리죠. 또 그 손녀딸의 어머니입니다. 그 딸과 사귀었던 남자고. 그 부부. 네. 부부가 사망했고 그리고 30대 손녀딸이 사망한 일가족 4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4명을 살해한 신모 씨.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녀딸의 전 남자친구도 스스로 아까 질소통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같은 집 다른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저희 했습니다. 처음 올라갈 때입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가방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가지의 살해를 위한 범행 도구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요. 네. 굉장히 그러면 잔혹하게 2번 올라간 거죠. 예, 네. 범죄를 준비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처음에 올라갔을 때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50여 가지의 어떤 범행 도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던 모습에는 가스통을 들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범행 도구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차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잔혹성이 또 있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컴퓨터의 사용 내역 중에 전기 충격기를 검색한다던가 네. 주변의 CCTV 위치를 검색한다던가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 손녀 조 씨의 두 번째 올라갈 때입니다. 예, 아버지만이 방에 있었고요. 그때 범행을 하고 그다음 한두 시간 있다가 할머니 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또 순차적인 범행을 하고 그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자정쯤 들어온 조 씨, 전 여자친구를 또 살해하는 등 굉장히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 뒤에 가스통 갖고 올라간 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예, 그 역시도 그 다음 날 오랜 시간 그 범행 현장에서 시신들과 같이 있다가 네. 다시 본인의 차에 갔다가 저렇게 가스통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집의 다른 방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요거 며칠 사이에만 벌써 헤어짐 네. 이별 범죄라고 합니까? 3건입니다. 네. 3건. 닷새 전에도 춘천에서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죠. 왜 그랬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남자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신부를 살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인 집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부모가 와서 범행 현장을 보고 놀라서 신고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 네. 이 핑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예비 부부들이 다툼이 많습니다. 어디다 신혼방을 구할까? 어느 네. 정도를 구할까? 너희 집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예단 문제, 결혼식 준비 문제, 신혼여행 문제. 저도 결혼 전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살해합니까? 이거 비정상이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곧 결혼할 예비 신부를 살해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24일 똑같은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춘천에서. 그런데 그 이틀 후가
상견례가 예정돼 있던 날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 조금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딸 셋을 낳고 살던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5번이나 6번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살해 사건이죠. 전 부인을 살해한. 전처를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살해한. 이별범죄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혼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문제, 이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다발적으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다 여성들이 피해자예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처음 살해 부사는 전 여자친구의 일가족. 그다음에 약혼녀, 그다음에 전 부인, 전부 헤어진 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산 사건, 일가족 3명 그 살해한 부산 사건 같은 경우도 숨진 피해 여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숨진 피해 여성의 친구입니다. 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폭행이 있었고 다시 또 붙잡고 그리고 가라고 때리고 또다시 붙잡고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남자가 격분을 해가지고 집을 비운 사이에 강아지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새끼 강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한동안 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이별범죄라는 것도 만들어냈고요. 뭐 안전한 이별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데이트 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집착, 분노, 이런 애증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런 범죄로 이어지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한 심리 지원도 하고 강력하게 어떤 피해자,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귀거나 뭐 결혼을 했어도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헤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피해 여성처럼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귀던 강아지를 그 남자가 와서 이미 한번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 같은데 강서구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강서구 그 딸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잘 되는지. 엄마가 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됐고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아빠가 내가 때린 게 맞다. 그러니까 나 데려갈 수 있으면 한번 데려가봐라. 해서 제 앞에서 수갑 채워서 좀 서울로 이동하셨고요. 거기서 조사 받고 나서 새벽에 다시 집에 들어오셔서 또 이모들 불러서 집에 있는 유리들 다 던지고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에는 다시 왔었어요. 몇 시간 후에. 자. 와서 어머니 폭행하고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고 유치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해결인가 싶은 게 경찰에 신고하면 왔는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 잡아 가라라고 손을 내밀어서 수갑 채워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나와서 엄마 어디냐고 이모들에게 닥달을 하고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상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혼까지 이르렀고 끊임없이 세 딸들을 데리고 이 이혼한 엄마가 도피를 다녀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살해된 채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끝맺음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사회도 못 지켜주고 가족도 못 지켜주고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만 아까 3건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간 이렇게 살해되는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60명에서 대부분 80명. 당연히 피해자는 여성이고요. 대부분 여성이고 거의 여성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손도끼를 휘둘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또는 그 전 단계인 혼인 단계, 데이트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이나 집착 이런 분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하더라도 형이 너무 미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길 가다 모르는 사람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보다 내 가정 내에서 폭행했을 때 그 처벌이 더 미약하다는 것.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례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형벌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고 피해자 보호에 너무 취약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법상 폭행죄는 가정폭력으로 범주가 되는 폭력죄, 가정폭력특례법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신고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 처분만 내려지다 보니 이런 가정 내의 특수한 어떤 연인관계 특수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물어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우리 사회
사이의 어떤 제도적인 미비 네. 이런 것들도 개선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 아버지 구속하고 나면 생계가 어려우니까는 불구속한다든지 네. 또 자녀들 계속 폭행하는 아버지인데 술 먹고 계속 폭행하는 아버지인데 정작 이 아버지 잡아가면 아이들 어머니는 없고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또 풀어준다든지 법조 현장에 계시면 이런 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원하지 않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집안은 생계 문제도 있고요. 네. 가장 큰 건 보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으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있다 나와서 또 다른 가족, 처벌 엄벌해달라는 가족에 대해서 보복을 할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가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고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이 없도록 위험성이 줄어들도록 사회에서 복지 시스템으로 네. 관리하고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주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직원들도 몰랐다고 하고요. 외교부 직원들도. A식장 관계자가 너무 조용하고 소박해서 자기도 몰랐다면서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다가 장관실에서 이마저도 내려달라고 한 사진이 저 사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스몰 결혼식이 유행인데요. 네. 스스로 고위공직자가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스몰 결혼식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김영란법 취지에 아주 걸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범적인 결혼식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뒤늦게 알려졌으니까 네. 방송을 빌어서 따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네. SNS에는 추미애 전 대표 결혼식과 많이 비교된다. 네, 이런 맞아요. 지적도 있더군요. 자,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장재원,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